안녕하세요, 레드캣TV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GV70 미니 쿠퍼 리뷰를 찍었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니 뭐 차도 모르면서 무슨 차 리뷰냐. 굉장히 악플이 많아서 제가 잠도 못 잤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시고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리뷰를 굉장히 많은 리뷰를 하신 분이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섭외를 하게 됐어요. 네, 라스카도르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네이버 블로그 라스카도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레드캡과 함께 K8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이분은 이번에 차를 바꾸시려고 하세요. 여러 가지 차를 지금 고민 중이신데, 그 중에 오늘 소개할 K8도 고민 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실 거예요.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박모 씨라고 할까요? 네, 네. 박모 씨. 박모 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알아보던 중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K8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K8의 외관부터 그리고 주행기까지 낱낱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컷. 일단 K8 첫 모습 어떠세요? K5에 비해서 많이 커졌는데 그랜저 느낌이 나기도 하고, 네. 요 각도에서 보면은 포드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랜저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우주선 같은 느낌. 하나의 이게 여기서부터 통짜로 만들었었는데, 처음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을 거라고 했는데 반대로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됐으니까 기아 자동차에서도 저거 반만 따라가도 성공은 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K7 같은 경우는 카덴자라는 모델로 이제 북미 시장을 겨냥을 하고 만들었는데, K8 모델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는 아직 진출할 계획이 없고 내수 시장을 위해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그랜저 디자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전면에서 말씀해주신 포드 몬데오 이런 느낌이 난다 라고 해주신 거는, 아마도 이제 헤드램프가 최근 기아 현대 차량들을 보면은 굉장하게 좀 거칠고 좀 날렵한 느낌을 주거든요. 특히 K5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한 번 더 비틀어주는 듯한 모습을 주는데, 현대 기아 최근 디자인 치고는 너무 깔끔하고 날렵한 느낌. 전체적인 그릴 크기, 포드 몬데오도 보면 저 앞에 전면 그릴이 되게 부각적으로 보이고 헤드라이트를 되게 심플하게 놨던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닛 이 중간 부분을 한층 더 내려서 좀 더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입체적인 느낌이 강해서 포드 몬데오보다는 확실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이렇게 전면 본네트에 비해서 여기가 좀 많이 작아서 좀 간소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요 기아 마크가 좀 새로운데요. 소비자들이 원했잖아요. 기아 자동차의 로고를 바꿔달라. 컨셉으로 처음에 이걸 공개를 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에서는 굳이 안 바꿀 이유도 없었고 라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로고가 마음에 드는데, 아주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좀 돌촌된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네요. 기아 자동차 첫 번째 새로운 로고가 장착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나중에는 페이스리프트나 아니면 풀체인지 모델, 기아 자동차 차후 모델에서는 안쪽으로 확 들어가서 본이 돼서 그냥 손으로 딱 문질렀을 때 걸리는 느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그릴이 뭐 이따구로 나왔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릴이 이렇게 나온 거는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느낌도 주고, 만약에 K8의 전기차 모델이 나온다면 아마 이 구멍들을 다 막아서 나올 거거든요.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이 공개가 됐는데, 제네시스 3.5 가솔린 터보랑 전기차 모델이랑 비교하면 그릴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릴을 모두 막아버리니까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줬는데, 내연기관부터 아예 이렇게 나와버리고 전기차 모델이 나온다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다 막아도 디자인적으로 어색하지 않은, 그래서 미리 선수 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사실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K8, K8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보면은 저 카메라가 있고, 네네. 원래 스마트 크루즈 형식으로 이런 유리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네네, 하단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스마트 크루즈 라이다 기능 같은 경우가 기존 현대기아 차들을 보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거슬리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애초에 크게 거슬리지 않게 밑으로 들어간 게 좀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측면
측면부를 보면은 기아 자동차에서 설명하기는 요트를 그리는 듯한 패스트백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K5가 패스트백 형식의 느낌을 가져갔기 때문에 K8도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K5의 전체적인 느낌이 좀 확장된 느낌으로 좀 다가오고요. 네. 특이한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데 네네. 이게 K8 디자인의 네. 뭐 컨셉인가요? 뭐 제가 디자이너는 아니라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최근 출시된 기아 소렌토나 카니발을 보면은 이 측면에서 주는 아이덴티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BBA급은 아니지만 마세라티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데 보면 C필러에 문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아 자동차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휠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네네. 19인치인가요? 네네, 18인치, 19인치가 나오고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서 기존에 국산 타이어를 장착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아 자동차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미쉐린 타이어를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국산 차량에 미쉐린 타이어나 수입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OEM 타이어, 그러니까 처음에 차량을 이제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타이어가 이제 좀 좋은 타이어를 적용을 하면 시승을 딱 했을 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미쉐린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촬영에 앞서서 문이 가볍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도 한번 열어봤는데, 저는 문이 묵직할 줄 알았는데 느낌은 되게 가벼운 느낌이고, 닫았을 때 어떨 때는 좀 살짝 덜 닫히는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였으면은 고스트 크루즈 같은 알아서 이게 좀 닫히는 그런 옵션을 좀 적용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G80이랑 그랜저랑 그리고 요 새 차량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에 문은 좀 많이 묵직하네요.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뒷문보다는 앞문이 좀 더 무게감은 있어요. 뒷문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조금 가벼운 느낌, 그리고 이 도어 캐치를 딱 당겼을 때 느낌이 조금 뭔가 가볍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리어 디자인은 뭐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게 좀 많이 커 보이니까는 네네. 되게 심플하고 네.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후면에서 네네.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뒷면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K5 같은 경우는 심장박동, 그런 비트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테일램프를 적용하고 있지만, K8 같은 경우도 두 개의 테일램프가 하나로 합쳐진 디자인이지만 좀 더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입체감을 줄 수 있는데, 이게 튀어나왔다면 굉장히 밋밋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재원상으로는 트렁크 용량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K8의 트렁크 용량이 K7보다 더 넓다, 적다, 이거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한 가지 좀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이 안쪽, 이 천장 부분을 이렇게까지 신경 썼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아 자동차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필을 못하고 넘어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트렁크에 짐을 많이 넣으면 잡소리가 많이 나는데, 저렇게 위에까지 방음을 하면 잡소리가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디자인상에 어쩔 수 없이 네네. 작게 느껴지네요. 저는 육아를 하고 있는데 요즘 네. 애기 짐이 많다 보니까는 뭐 유모차를 실든 뭐를 실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테일램프가 튀어나와 있는 것 때문에 저 약간 이 정도, 양쪽으로 한 이 정도 부분이 좀 더 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널찍한 공간에 요 후면 디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이 차량의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기아 K5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패스트백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트렁크 부분과 유리 사이에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스크래치가 잘 나는데, 유리 그리고 트렁크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이 좀 더 패스트백의 완성감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실내는 어떤 느낌이세요? 일단 요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봤는데 네네. 실제로 보니까는 이게 시안성이 좀 굉장히 좋네요. 이 보조석에서는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넓게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서도 잘 보여요. 뭐 12.3인치 네,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합쳐놓은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K8을 구입을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블레스 네, 이상급. 왜냐면 계기판 같은 경우는 뭐 4.2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이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굉장히 좀 실내가 확 깨지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블레스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노블레스를 뭐 기본으로 깔고 옵션을 추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이게 요즘 현대기아 차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가죽 마감으로 되게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나무 느낌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네, 슬라이딩이고. 마감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기아 자동차가 요즘에 너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버튼. 예전 차량들 열선 키면 1단에서 3단 올리려면 3번 눌러야 되거든요. 추우면 무조건 3단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처음에 누르면 3, 2, 1로 떨어지는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를 사용자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자 그 경험 기반으로 네네.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놨네요. 네네. 그리고 여기 눈에 띄는 게 요 노브인데 네네. 이게 원래 G80에서 제가 처음 봤었거든요. 네. 비슷한 걸로 이렇게 들어왔나 보네요. 네네. 일단 기어 노브는 다이얼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다이얼 노브를 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공간성으로는 다이얼 노브가 좀 더 좋고요. 네. 그리고 다이얼 노브라고 하면은 이제 제규어나 랜드로버가 많이 사용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안 쓰는 그런 디자인들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얼이 하나의 이제 그 기아 자동차의 뭐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라운드 뷰. 네,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을 잘 못하시거나 주차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좀 도움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거를 보면은 네. 이렇게 막 잘리고 그러는데 네네. 여기는 이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네. 아마 최신 기술이라서 이게 가능하지 네. 않을까. 신차를 계속 많이 타보는데 네. 사실 신차를 타면 탈수록 점점 이제 재밌는 기능 그리고 그 왜곡지는 부분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각도, 네,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또 눈에 보이는 게 드라이브 모드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스포츠 모드가 되면은 허리를 이렇게 좀 감싸주죠. 감싸주더라고요. 뭔가 좀 스포츠 모드를 딱 눌렀을 때 좀 달릴 준비가 됐다. 이게 딱 조여주니까 마음의 긴장감이 좀 생기면서 네네. 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이 스티어링 휠을 보면 기아 자동차 로고가 안쪽으로 이렇게 이쁘게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죽을 투톤으로 만들어놔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크롬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마감을 해서 심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버튼이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이게 좌우가 바뀐 맞아. 네. 네, 기존 기아 자동차를 타보면 이게 좌우가 바뀌어 있는데 이걸 왜 바꿨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기아 자동차를 기존에 타셨던 분들이 다시 재구매를 하시면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됩니다. 이게 감히 예상하는데 네네. 저도 이렇게 제조회사에서 네네. 뭐 개발을 했거든요. 네네. 이거 담당자가 바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도 이게 터치. 자세히 보니까 터치입니다. 디스플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보고서는 누르기 좋게 네. 되어 있고 다 눌리고. 깔끔하고, 네. 굉장히 신기한 게 이걸 누르니까 볼륨이 뜨면서 바로 볼륨 버튼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시 공조기 화면으로 네. 바꾸면 볼륨 버튼이 아닌 풍량 버튼, 네. 풍량. 이런 거를 잘했던 회사가 이제 랜드로버. 랜드로버가 이제 여기가 디지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식에 따라서 모드 버튼이 됐다가 다른 버튼이 됐다가 이런 방식을 여기다가 좀 채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실내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 마감재가 잘 돼 있어야 이제 한 3년 후부터 소음이 네. 안 나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묵직하고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 좀 아쉬운 거는 이놈의 하이그로시 좀 안 썼으면. 네, 하이그로시 안 썼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여기까지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는 바람에 네. 사실 여기 제외하고는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기아 현대차를 보면 여기 다 하이그로시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것만 하이그로시인데 이것만 관리 잘 하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사실 뭐 크게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슈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페이스리프트 때 네. 아마 바꾸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면은 이제 좀 더 고급 옵션으로 올라가면 이게 재질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네, 붙인다고 붙였지만 여기에 이음새가 있는데 K8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로 커브 형태로 만들어서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실내 디자인도 네, 뭐 매우 만족합니다. 윗부분도 이제 스웨이드로 마감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하이패스가 이 룸미러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룸미러가 아니라 하이패스가 이제 여기 네,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일체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최근 차량들은 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룸미러가 하이패스가 빠지면서 이제 약간 프레임리스 같은 느낌으로 좀 더 깔끔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빌트인 캠인가요? 네, 빌트인 캠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빌트인 캠을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찍혔던 네, 영상들을 네, 차량 내부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또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데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와우. 와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열리지는 않네요. 근데 이게 패스트백 방식이라서 네. 이게 좀 파노라마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공기 저항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후석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 좀 많이 넓어 보이나요? 이 개방감이 이게 지금 전석에서는 네. 뭐 이제 머리 위라서 잘 안 느껴지는데 네. 오히려 뒷자리에서는 더 많이 느껴지죠. 많이 개방감. 예. 후석을 위한 선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사운드 같은 경우는 85만 원짜리 옵션으로 메르디안이 처음 들어갔어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메르디안 서라운드. 네. 메르디안 서라운드. 네, 일단은 14채널, 예. 그러니까 즉 스피커가 14개가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규하고 랜드로버에서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옵션을 넣을까 말까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게 웅장한 네네. 느낌인데 스피커가 좀 괜찮은. 많이 괜찮다는 네네네.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웬만한 수입차보다 나은 네,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에르고 시트인데, 에르고 시트 모션이라 그래서 이제 시트 왼쪽에 이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골반, 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주는, 네, 운전자를 좀 눌러주는 그런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스마트 서포트라 해서 보조 기능이 들어가는데,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괜찮네. 일단 K8 2열 좀 특이한 건 헤드레스트에 옷을 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장을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정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걸어놓을 데가 없어서 따로 옷걸이를 사시거나 애프터마켓에서 헤드레스트 옷걸이를 따로 주문하시는데, 얘는 아예 순정으로 이렇게 옷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 처리나 뭐 가죽 이런 부분은 정말 이제 잘 만드는 것 같고요. 2열에도 통풍 시트가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블라이저를 이렇게 수동으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열 콘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컵홀더 2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열에서 이제 간단하게 음악 듣기로 이제 전원을 켜거나,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음색 매... 다음 트랙이나 이제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과 이쪽에 USB 충전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멍이 있어서 좀 길다란 스키 같은 뭐 그런 거를 이제 싣고 다니실 수 있게.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자꾸 뭐 아쉽대.